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환영을 못 받는데. 오늘은 어제 제가 인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몇 군데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얘기 나온 것들 중에서 이런 질문들도 나오고 막 했다고 해요. 진리가 절대 공정하다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공정하다는 게 있을 수가 있나? 또 인과가 무엇이고 합리적 생각은 무엇인가? 또는 다 자기가 짓고 받는 것이라면 사회적 불평등은 당연한 것이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 제기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이런 게 나와야지 이제 더 확실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것이 이렇게 통째로 전달되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시간이 걸려요. 또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가 소통을 하게 되는 동안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맙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과라는 걸 얘기할 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확실한 것인데 조금 뭔가를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 아닌 뭔 좀 동떨어진 어떤 얘기를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는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인과라고 하는 건요, 그야말로 현실이고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절대 공정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누구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우주 자연이 돌아가는데 누구 편이 있어요? 우주 자연이 원불교 편이에요? 원불교 교도인분이 좀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원불교 편이 아니에요. 아무 편도 아니야. 그냥 이게 절대 공정이에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를 해요. 그러면 의사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의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정말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참 정성을 다했어.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아. 그러면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는 누가 의사는 옳게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럼 이게 누구 잘못이야? 누가 옳은 거예요? 의사가 나는 옳게 했어, 분명히. 이 환자가 이상한 환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언제나 옳아요. 진리는 옳은 건 누가 옳으냐? 진리가 옳아. 그 결과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는 아무리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옳게 했더라도 다시 돌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진단에서 뭔가를 놓친 게 있었다거나 아니면 더 깊이 바라보지 못했다거나 하여튼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의사는 몰랐을 수 있어도 진리는 모를 수가 없어요. 이 뜻이에요. 진리가 실수가 없다, 이 얘기는. 그리고 공정해. 의사 편도 아니고 환자 편도 아니고 누구의 편도 아니야. 있는 그대로의 팩트가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이건 팩트예요. 근데 무슨 다른 걸 얘기하는 줄 아시는 것 같아. 뭔가를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런데 그 결과가 안 좋으면 누가 옳은 거고 나는 옳게 했는데 이게 진리가 잘못한 거예요? 항상 진리는 옳은 거예요.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 진리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걸 조금 더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이제 또 사회적으로 불평등하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라면 우리가 고칠 게 뭐가 있으면 노력할 게 뭐가 있냐, 이런 질문이 왔더라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생활을 엉망으로 했어.
그리고 음식 조절도 안 하고 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뭐 운동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강에 나쁜 어떤 신호가 오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것이 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나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은 거니까.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다시 이걸 어떻게 되돌려 놓을까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지. 인과를 믿는다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은 거니까 우리가 뭘 노력하냐고?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게 굉장히 좋은 걸 받았어. 잘 지어서. 그러면 이제 계속 그렇게 하는 거고, 엉터리로 막 해가지고는 엉터리 결과가 왔어요. 그러면 왜 문제를 해결할 게 없어? 문제를 엄청 해결해야 되지. 그리고 인과를 더 철저히 믿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잘 봐서 그 원인 행위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 바른 인생관을 가지게 하는 게 인과의 진리이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인생관이 완전히 세계관과 인생관이 거꾸러져 버려요. 안 믿어. 원인 결과 상관없었는데 노력해봤자 되지도 않고 뭐 막 이렇게 믿어. 그러면 이 사람의 방향이 참 이상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냥 진리라는 것도 없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우리가 왜 옳지 않은 일을 한다고 욕을 할 필요가 있으며, 강자가 막 그 권력을 남용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누가 욕을 할 자격이 있어? 그 기준이 된 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제도 말했지만 수행만 가지고 안 되고 이 믿음의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믿음을 그렇게 선택해 버리면 모든 수행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려요. 요거를 아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어떤 허황된 개념을 갖고 와서 여러분한테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정말 우리 삶을 우리 살아가면서 지금 접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걸 통찰해보라 이 말이에요. 항상 보면 그거의 맨 밑바닥에 베이스가 되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국가 법을 만들 때도 이 법률학의 맨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법이라는 건 그야말로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벌 주고 막 이러는 것인데, 그거의 기준이 뭐냐? 거기 이제 자연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디 써 있는 법이 아니에요. 이 우주 자연이 돌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또 정리하긴 힘들어. 근데 어쨌든 그 기준은 그거예요. 그와 같은 그 진리가 있다는 걸 누구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엔 항상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옳고 그름 어쩌고 잘못한 사람 보고 우리가 화내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걸 부정한다 그러면 화낼 수 없어요. 화낼 필요도 없고. 우리의 모든 사고 체계와 삶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잘 모르니까 지금 뭔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알더라고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인과라고 하는 것이요. 자, 오늘 아침에 지금 뭐 드셨어? 오늘 아침 먹은 거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어? 계란. 고구마. 하여튼 뭘 먹었잖아. 그죠? 그럼 이 먹은 것이 한번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먹은 것이 여러분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는데 얼만큼 미칠까? 얼만큼 미치냐면 딱 그만큼 미쳐. 많이 먹었으면 많이 미치고, 조금 먹었어. 조금 미치겠죠. 너무 조금 먹었어. 그러니까 거의 뭐 안 먹은 거나 똑같게 미치겠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먹은 것만 건강에 미쳐요? 어제 먹은 건? 그것도 미치겠죠. 아무도 안 볼 때 먹은 거, 그거는 조금 덜 미칠라나? 아무도 안 보든 보든 어쨌든 먹은 거 다 이게 건강에 반영이 된다는 거를 우린 다 알아요. 반영이 얼만큼 되는지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면 어제 먹은 거, 그저께 먹은 건 다 미치죠. 전부 다. 한 달 전에 먹은 거. 그러면 그게 한두 가지 먹었어요? 그리고 그 양이 막
어떨 땐 조금, 어떨 땐 많이. 얼마나 복잡해. 이거를 누가 다 계산해. 우리는 계산 못하는데 진리는 다 반영해. 다 계산해. 진리가 실수가 없다는 이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진리가 공정하다는 것도 여기 뭐 원불교 교도니까 조금 뭐 그런 거 먹었어도 봐줘? 그런 게 어디 있어. 조금도 없어요. 절대 공정하고 허리도 틀림이 없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먹는 것만 영향을 미쳐요? 또 뭐가 미쳐? 생활 습관. 운동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그 운동을 또 뭘 했느냐? 얼만큼 했느냐? 어떤 시간을 두고 했느냐? 또 휴식은 어떻게 취했느냐? 지금 그 영향을 미치는 게 몇 가지일까요? 수없이 많아요. 수천 수만 가지로도 모자라. 그게 다 계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산 못해요. 이게 다 계산이 돼. 그러면 그것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불교에서 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고절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 하나, 행동 하나, 말 하나 이런 게 건강에만 영향을 미쳐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수천 수만 가지 원인도 그리고 그것이 파장을 일으키는 그 결과가 건강만 그래? 그게 아니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뭘 먹었냐 뭘 했냐 쉬었냐 어쨌냐 이게 다 행동이고 생각도 어떤 생각을 했느냐 말도 어떤 말을 했느냐 그 하나하나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수천 수만 가지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시간 차이가 다 있어 또 그 일의 성질에 따라서 1초 후에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 하루 뒤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1년 뒤에 나타나고 10년 뒤에 어떤 건 몇 생 뒤에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천만 가지 그 원인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그 결과를 지금도 시시각각 받으면서 시시각각 지어가고 있는 게 우리 삶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인과의 세계예요.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해? 그런데 과학자들도 당연히 이거는 동의를 하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정신의 인과, 정신세계의 인과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 또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의 인과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물리적 인과보다 사실은 더 중요해 우리 삶에서. 아까 생각 하나가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생각을 맨날 부정적으로 해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나. 그 인과가 없다고? 그리고 행동 하나를 이 종교에는 계문이라는 게 있는데 원불교에도 계문이 있어. 근데 계문이 왜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계문 중에 신용 없지 말며 이런 계문이 있어요. 신용 없지 말며가 뭐예요? 신용을 지키란 말이죠. 자기 자신한테나 남에게나. 근데 이 계문을 어겨. 맨날 어겨. 어떤 결과가 올까요? 맨날 거짓말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겠다고 안 해. 약속하고도 안 하고. 자기도 결심해놓고 안 하고. 그렇게 계속 한번 살아보세요. 한 석 달 작정하고 한번 열심히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오나 한번 보세요. 좋은 결과가 올까? 정신세계 인과가 왜 없어? 어떤 사람을 계속 말 한마디 안 하면서도 계속 미워해. 그 결과가 그 사람도 망치고 자기도 망쳐.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인과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걸 계량화하기가 좀 힘들다 이 말이지. 더 분명히 있어요. 사실은 물리적 인과보다도 더 확실히 있어. 그래서 이 세상은 인과로 돌아가고 있고 그거를 종합하고 있는 그 상징 진리를 지금 상징해서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인과에 대한 믿음이 철저해야 돼요. 철저해야지 그 다음에 수행 적공하고 하는 것이 다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모든 게 자기가 짓고 받는 건데 뭐 할 게 있냐? 짓고 받는 거니까 지금 할 게 엄청 많지. 시험에 떨어졌어. 지가 잘못해서 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반성을 하고 다시 잘할 거를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이 사회가 막
막 불평등하고 이 사회가 막 엉망진창이다. 이건요, 우리가 공업을 지은 것도 막 섞여 있어요. 공업이라고 하는 거는 함께 지은 업이에요.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마음청년 훈련을 우리 대학교 학생들과 교무님들과 막 몇십 명이 함께 계획하고 했어요. 이게 공업이야. 같이 지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함께 하면 거기 뭐래도 이렇게 같이 협력하면 같이 그런 복을 받아. 좋은 복을 받는다는 건 좋은 결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나쁜 일을 하는 거에 거기 조금 도움을 줬어. 자기는 직접 누구를 때리거나 도둑질은 안 했어도 거기에 회계 일을 봐줬어. 나 회계만 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놈도 한패가 되는 거예요. 업을 짓고 받는 게 그래서 자기가 몸을 얻다, 몸을 둘 때 어떤 곳에 두고 어떤 곳에서 같이 일을 했느냐가 함께 책임져야 되는 그런 업이 막 뒤섞여 있어요. 개인의 업과 공업이 같이 뒤섞여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나라에 태어났다 하는 것도 어떤 공업의 결과고, 더 이상한 나라에 태어나고, 뭐 더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부잣집에 태어나고, 뭐 이게 공업과 개인업이 얽혀가면서 그 계산을 누가 해? 몇 프로가 공업이고,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하는데 진리는 다 해. 진리가 옳아. 지금 이 결과가 딱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공업의 결과로 이렇게 됐는데 어차피 우리가 짓고 우리가 받는 건데 뭐 우리가 뭘 노력해? 우리가 짓고 우리가 받는 거니까 엄청 노력을 해야 되지. 공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가 잘 되게 하려면 나 혼자 노력만 갖고 안 돼.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같이 어떻게 해보자. 지금 이 마음청년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 뭘 어떻게 해? 같이 어떻게 해보자 하고 딱 독려하고 서로 일깨우고 이렇게 하면서 할 때 결과가 좋아져. 근데 뭐 어차피 안 되는데 뭐 이러면 아무 결과도 없어요. 이게 모든 게 짓고 받는 원리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보면 종교가 왜 필요하냐는 질문들이 이제 있었어요. 요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종교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많은 지금 우리 지금 요 시대인 것도 제가 인식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종교인들 중에서 이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많아지면 더더군다나 그런 게 이제 세져요. 그게 저런 게 왜 필요해? 막 이렇게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종교가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은 아예 없어져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곤란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나잖아. 그러면 의료사고를 당한 사람은 병원을 미워해요. 근데 의료사고가 나고 의사 같지 않은 사람이 있고 막 그런다고 해서 병원 자체가 없어져야 될 것이, 그게 아니거든. 학교에서 선생님 같지 않은 분들이 많아.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없어져야 돼? 그게 아니라 그걸 반성하고 본연의 그것이 무엇이냐를 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그냥 생각해봐도 원불교의 이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런 이 종교 회상을 열지 않았으면 그냥 책 한 권 어록으로 남기고 갔다. 그러면요, 아마 여러분과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거의 그냥 세상에 묻혀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그래서 서점에 가서 태권도 책을 사서 보면서 혼자 해. 실력이 얼마나 늘까요? 별로 안 느는 게 당연하지. 이것이요, 세상에 태권도 학원이 있고 거기 태권도 사범들이 있고 그 사범들이 다 막 세계적인 대단한 선수들은 아니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이더라도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뭘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피아노 신동 막 가끔씩 나오잖아요. 막 5살짜리가 막 엄청나게 굉장한 소질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꼭 뭘 하냐면 큰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딱 짬매주더라고. 왜 그래? 왜 그 사람한테 한정을 시켜? 보다 넓은 음악을 할 수 있게 아무 스승도 없이 그냥 혼자 재능도 있고 한데 제대로 배울 수 없어요. 이 종교라는 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그 가르침에 따라 막 투철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이게 그 같이 서로 배움을 주고받고 하는 이걸 판을 벌려놔야지 그 실력자가 그 다음에도 계속 배출이 되지. 책 갖고 태권도 배운다고? 그랑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런 거가 조직이 전혀 없잖아요. 다 묻혀버립니다. 이런 점을 좀 알아야 되고, 이제 종교 본연의 기능 같은 거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그거를 이제 잘 살려야 되는 그게 있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여러분이 지금 그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이미 선택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난 첫 번째 훈련 때인가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직업을 선택하고 할 때 보면 뭘 고려해야 돼요? 우리가 제 1차로 고려하는 건 뭐예요? 어떤 직장을 자기가 선택해. 첫째, 그렇지, 돈을 딱 생각하죠. 돈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 그 다음에 또 뭐 생각해? 복지. 직원 복지? 돈이 수입이 얼마나 되나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그 뭐 복지 제공, 또 보통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유 시간이 얼마나 남냐, 휴가가 얼마나 제공이 되고, 이런 거 생각하고, 또 식당 밥,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 사람마다 하여튼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또 뭘 생각해? 적성, 자기 적성에 맞는가? 그죠? 아무리 좋아도 자기 적성이 너무 안 맞아. 그러면 하기가 괴롭죠. 또 위치? 직장의 위치? 직장이 너무 멀면 못 가지. 사람들까지 어떻게 그렇게 해서 가냐? 아주 여유 작작이구만. 이 어려운 세상에. 근데 보세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안 나와.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당장은 지금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돈이 필요하고 다 필요하고 그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근데 저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보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보람을 어떻게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면서 살 것인가 하는 걱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순위가 밀리더라고. 순위가 밀리다 못해 순위 아예 없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일을 하면서 보람이라는 것이, 지금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보람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일은 최소한으로 하고 돈을 많이 받아서 여유 시간을 최대화해서 일 안 하는 시간에 뭔가 재밌는 걸로 보상받는, 이게 최선인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근데 저는 일하는 시간이 더 많은데, 일하는 시간은 그냥 괴로운 시간이고,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은 시간이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맞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생각을 또 안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 재밌는 일을, 자기가 재밌어. 근데 그게 되면은 그게 될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말하는 보람하고 그 재밌는 일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어느 땐가 제가 지하도 건너는데 그게 한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였어요. 근데 거기는 지하철이 무지하게 깊어요. 그 이렇게 땅속 엄청 깊은 데까지 계단이 엄청 깊어. 그게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되는 쪽과 그냥 계단만 있는 쪽도 있고 막 그래. 근데 거기에 어떤 여자분이 이 가방, 굉장히 무거운 가방 2개를 들고 거기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 나라 그 남자들이 되게 친절하더라고요. 여자들한테. 그래갖고 딱 지나가면서 그 큰 가방을 말도 안 하고 남자가 딱 들어갔고 같이 딱 그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나가다가 이거 합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쪽 가방을 들고 이제 같이 올라갔어. 그런데 그 여자분이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이제 힘도 없는데 너무 걱정스럽다가 양쪽에서 쫙 들고 이제 쭉 올라가니까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해. 그래서 계단 저 위에까지 와서 딱 내려주고 그 남자랑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서로 헤어집니다. 근데 그때 그 나이 드신 여자분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걸 보면서 되게 보람이 있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가방을 들고 계단을 이렇게 막 힘들어서 올라가는 게 너무 재밌어서 내가 보람을 느꼈어요. 그 일이 너무 재밌어. 계단 막 하나도 재미없어. 그리고 힘들어. 근데 힘든데도 보람이 있어. 그건 뭐냐면 뭔가 도움을 줬어. 그러니까 사람이란 거는 누군가한테 베풀었을 때 어떤 보람을 느껴요. 뿌듯함을 느껴. 근데 잘 들어보세요. 직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라니까.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지금 요 맨 앞줄에 몇 명이에요? 여기 셋, 넷, 하나 합하면 12명. 오, 학교 때 공부 잘했나 봐. 12명이 이제 오늘부터 같이 살게 됐어요. 잘 몰랐겠지만 그렇게 됐어. 자, 같이 살게 됐어. 그래서 이제 그 집도 마련하고 이제 딱 됐는데 이제 같이 살게 됐으니까 이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밥을 누가 할 것이며, 그죠? 뭐 이런 걸 다 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러는 못 와. 그냥 우린 같이 살게 됐어. 그럼 여러분들끼리 이제 정해. 이제 모여서 정해. 그런데 지금 누구야? 12단의 임하영 청년이 딱 손을 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밥하는 건 정말 자신 있다고. 그래서 밥은 내가 한다. 딱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 좋아. 근데 옆에 있던 송대용이 나는 사실은 요리도 못하고 밥은 못한다. 그러니까 설거지를 내가 하겠다. 딱 그러니까 오, 좋다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누구예요? 최민서가 나는 설거지도 자신이 없고 대신에 이거 정리하고 청소는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오, 좋아.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 구성현이 나는 독서를 좋아하니까 방에서 책을 읽겠다. 그러니까 뭔가 핀트를 못 잡은 거죠. 지금 무슨 논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니 그건 아니지. 그런데 왜 난 독서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아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에서 독서를 하거나 방에서 음악을 듣거나 이런 건 자기 취미로 하고 싶으면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건 뭔데? 12명이 사는데 뭔가 공헌을 나는 뭘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베푸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 베풀겠다 하는데 좀 뭘 모르고 그냥 그럼 어떻게 해, 사람이 어떻게 살려고? 직업이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상적인 직업 있죠? 이 직업은 남한테 베풀어야 돼. 그래야 직업이야. 베푸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자 즐겨. 그건 취미예요. 그러니까 독서 좋아하면 좋아하라고. 노래 좋아하면 노래 하라고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뭔가 나 과학의 연구를 좋아해. 방에서 과학을 연구해. 그래도 그거는 직업은 아니야. 근데 그 결과물로 뭔가 베풀어. 그러면 그건 직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학자다. 이런 직업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과학자인데 방에 들어가서 혼자 연구만 해. 그리고 혼자 연구하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아무 발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러다 살다 죽었어. 그럼 그 직업이 아니에요. 취미지. 내가 방에서 노래를 너무 좋아서 노래를 불러. 맨날.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불러. 그래도 노래를 남을 위해 부름으로 해서 뭔가를 베풀었어. 그럼 직업인데 나 가수인데 방에서 혼자 불러 맨날. 아무도 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가수라고 말하면 안 되지. 직업은 아니고 그건 취미지. 취미가 노래인데 수준이 높은 사람이 됐지만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하나가 다 누구한테 베풀어야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잘 생각하면 우리가 보람을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을 우리가 선택할 때도 나는 뭘로 베풀지? 지금 보세요. 12명이 나는 뭘로 그러면 이 사람은 저걸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하고 근데 요리할 사람이 더 필요한가? 그러면 나도 요리해. 근데 요리할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나는 뭐 하지? 이게 뭐냐면 뭘로 베풀지? 하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통 우리가 빠져버렸어.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그 직업을 실행을 할 때 보람이 없어. 아무 보람이 없어요. 왜냐? 베푼다는 생각도 없으니까. 나는 오직 돈을 받기 위해서 그냥 이루고 있는 거다. 딱 이루고 있으면 그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실은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직업을 하든 하면서 난 이걸로 베푼다 하면 요리사인 사람은 자기가 요리를 하면서 이걸 먹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요리를 해. 그러면 그게 뿌듯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살려가면서 그 자기 일이 살아나게 해야 되고 또 뭐 선생님은 또 그와 같은 그거를 굉장히 뿌듯해야 돼.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거. 의사는 환자를 고치는 거가 아주 이건 너무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것이냐. 이게 하나하나가 자기 직업에 대해서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 빨리 퇴근하고 이건 일은 하여튼 최소화하고 돈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인과에 별로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적게 일하고 많이 받겠다. 이게 인과에 맞지 않아.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가 못하지. 우리 인생관 자체가 이렇게 해야지 뭔가 물기가 촉촉한 그 보람 있는 어떤 삶이 되지. 그런 거 다 놓고 그냥 오직 그런 조건 이런 조건 그리고 그냥 쉬는 날 휴가 받아서 어디 여행 가는 그것만이 유일한 보람이라면 그러면은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아셔야 되고 세상 많은 직업 중에 또 이제 제가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와서 고민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청년들 중에 우리 원불교 전무 출신, 원불교 교무님 되는 거, 출가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출가하라고? 전무 출신 하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하라고도 안 하고 말라고도 안 해.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가 보니까 원불교 교무님이 돼서 사는 거 있잖아요.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건데 제대로 살 때 좋은 거예요. 제대로 못 살면은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원불교 교무님 하면 뭐가 좋냐? 돈을 많이 주냐?
돈 안 줘요. 돈도 없어. 돈도 없고 뭐 막 출퇴근 시간도 막 부정확해. 무슨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오지 마. 뭐 24시간 근무를 뭐 근무 상태인 경우도 많고.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주인이라서 그래요. 조그만 가게나 식당을 해도 주인이 되는 순간 출퇴근 시간 없어져요. 그냥 24시간 근무 상태가 돼. 그러니까 원불교 교무님 할 때는 이게 주인의식을 갖고 하는 걸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굉장히 큰 기회를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걸 잘만 살면 일거수일투족 내가 삶 전체가 다 복짓는 기회가 되고, 이게 다 좋은 일을 하는 기회가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기회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조금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려면 결심 단단히 하고 와야지, 대충 하고 오려면은 안 오는 게 나아. 지금 이게 뭐 아니면 도야. 그런 거라서 저는 권하는 게 정말 좋은 기회다. 정말 좋은 기회고 한번 다 바쳐서 살아보려면은 해봐라. 그러면은 그 결과가 있다. 그런데 그거 결심이 흐지부지해.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복을 지으면서 자기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엉터리로 흐지부지 해버리면은 내면의 성장도 없고 복을 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지을 수도 있어.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걸 혹시라도 고민하는 분이 여기 한 분이라도 있다면 이런 걸 잘 생각해서 자기가 그런 결심만 하면, 사실 좀 못났어도 사람이 그런 순수하게 그렇게 진실된 어떤 그런 결심을 하면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큰 복이 되고, 그보다 더 좋은 직업이 없어요. 돈도 없고 근무 조건도 복지도 엉망이지만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알아서들 생각하세요. 지금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10분 쉬었다 또 할까요?